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S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아서 등산이나 조깅처럼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부분이 찌릿하고 아파요. 얼마나 겁나고 또 이게 큰 병이 아닐까 걱정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런 게 심혈관 질환 중 하나인 협심증의 신호인데 근데 이런 흉통이 다 심장 때문만은 아닌 모양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막 하다가 삐끗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살면서 이런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은데 어떤가요? 우리 철원 씨는요? 이런 통증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통증을 늘 느낍니다. 예? 진짜요? 헬스장이 아니라 예. 영화나 드라마에서 슬픈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베인 것처럼 원효나 되게 아파요. 근데 이 가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네. 뭐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도 치료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흉통은 진짜 물리적으로 통증을 느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요 정도로 병원을 가야 되나? 이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가슴 통증이라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요. 이게 원인을 알고 제대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흉통에 대한 궁금증 제대로 풀어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이정철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의료원 흉부외과 과장으로 있는 이정철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보통 가슴 통증하면 우리가 심장을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면 큰일 난 거 아닌가, 내가 큰 병에 걸린 거 아닌가, 덜컥 겁이 나는 게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예. 가슴은 여러분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네. 머리와 가슴을 웅크리고 우리가 몸을 방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머리나 또 가슴, 여는 중요한 장기가 있다. 심장, 폐. 그래서 그걸 보호하려는 어떤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슴에 통증이 있을 때는 다른 부위의 통증보다도 사람들이 민감하게 되고 예. 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염려를 하게 되죠. 특히 요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네. 통증이 딱 생기면은 막 인터넷을 설치하죠.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중병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거기에서는 전부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을 보고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병원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흉통에 대한 염려증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 속의 인물이 저예요. 가슴 통증이 한 번씩 느껴지면 뭔가 왼쪽 가슴을 부여잡게 되고 심장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된 적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꼭 이게 심장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도 있는 거네요. 물론입니다. 가슴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흉통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염려하는 게 이제 심장, 네. 심장을 싸는 심낭이라고 있죠. 그다음에 심장에서 나오는 큰 대동맥, 흉부 대동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폐, 그다음에 흉곽, 우리가 늑막이라고 이야기했죠. 흉막 또는 늑막이라고 하는 그 통각이 아주 높은 그런 또 막이 있죠. 그다음에 뒤쪽에는 식도, 그렇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흉벽에는 우리가 이 뼈도 많지만 근육, 그다음에 어떤 인대,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지만 흉벽이 아닌 복부 쪽에 있는 어떤 장기에서의 통증도 우리가 흉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흉통이 생기면 자꾸 심장과 연결할 필요가 없겠죠. 네. 예. 그러면은 흉통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증상도 좀 여러 가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물론요. 그 통증은 여러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장기마다 그 통증의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는 지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심장에서 오는 통증들은 대체로 굉장히 망치로 때리는 묵직하고 우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썰이다, 따갑다,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이 됩니다. 주로 운동할 때 이것이 발생을 하고 가만히 쉬면 또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대체로 한 3분에서 5분 미만으로 지속을 하게 됩니다. 늑막에서 오는 통증들은 그거와 달리 굉장히
칼로 찌르는 듯한 예리한 통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늑막성 통증이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통증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뼈나 우리 연부 조직, 근육이나 이 인대나 이런 데서 오는 통증은 좀 우리하고 굉장히 뭐랍니까? 좀 묵직하게 오죠. 그러다가 가끔씩 찌르는 듯한 통증 이런 것도 오게 됩니다. 만약에 복부에 있는 우리가 이제 담낭이나 췌장이나 네. 또 위장이나 이런 데서 오는 통증은 대체로 복부 통증을 가지면서 네. 그것이 방사통이 흉부 쪽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체로 복부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렇게 통증이 발생했을 때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응급한 질환이 있을 거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언제 그럼 병원을 가야 할까요? 대부분 이제 흉통이 발생하면 굉장히 좀 당황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흉통은 비특이적으로 나타나고 간헐적으로 보통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통증이 왔을 때에 그 통증의 강도가 일단 강하지 않고 이것이 생겼다가 특히 어떤 특수한 어떤 그 자세에서 발생했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그 외적 변화는 없어요. 밖에 뭐 어떤 뭐 붉어지고 이런 건 없는데 눌리면 아픈 압통이 있는 경우. 압통이 있는 경우는 그래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돌아다니는 통증. 어떤 분들은 이 통증이 여기 생겼다, 저기 돌아다니는 통증인데 이런 경우는 대체로 뭐 나쁜 통증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병원에 가실 필요가 없고 좀 더 경과를 보시면 됩니다. 경과를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강도가 굉장히 강한 흉통이 생겼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이다. 그런데 조금 좋아지다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되겠죠. 특히 어떤 이제 기침, 가래, 그 다음에 열이 난다든지, 네. 그 다음에 숨이 차다든지,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꼭 병원을 가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갑자기 힘이 없고 전신에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난다든지 숨이 찬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심장과 관련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흉통들이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제 어떤 이런 심한 통증, 지속적인 통증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통증이 생각보다 참 여러 가지 좀 양상으로 나뉘게 되네요. 네네. 그럼 이제부터는 원인별로도 가슴 통증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가슴 통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심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제 상식에 의하면 심혈관 질환에는 협심증, 네. 심근경색 여기까지만 합니다. 혹시 이 증상이 있을 때 과장님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예, 그거는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은 굉장히 위중한 이제 질환입니다. 사실은 협심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심장을 먹이 살리는 혈관이 있잖아요. 이 혈관이 좁아진 경우에 우리 운동을 하게 되면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혈류가 충분히 가야 되는데 좁아져서 못 간다. 그때는 가슴 통증을, 이게 협심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막히게 된다, 혈관이. 그러면 심장의 근육의 일부가 죽어버리게,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증이 갑자기 뭐 운동하다가 가슴을 부여잡고 이제 여기 통증이 오게 되는데 이런 통증이 보통 한 3분에서 5분 정도까지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오면은 대부분 어떤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쉬게 되죠.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식은땀을 흘리고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이런 것들은 대체로 쇼크,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져서 같이 오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쭈그리고 앉아서 있다 보면은 어때요? 산소 이제 요구량이 적어지니까 소모량이 적어지니까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것이 우리 전형적인 협심증의 증상인데 만약에 이러고 있는데도 숨이 계속 차고 어지럽고 힘이 없고
또 통증이 지속한다. 이건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많죠.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은 젊은 사람한테 오는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심혈관 계통에서는 중요한 인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뇨, 고지혈증, 네. 고혈압. 대체로 이 세 가지는 꼭 붙어가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또 가능성이 많겠죠. 그 다음에 몸이 이제 비대하다든지, 그 다음에 술, 담배, 특히 담배를 하시는 분, 담배는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그런 사람분들은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요 사이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 스트레스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또 우리가 물을 저류를 시키기 때문에 심장에 굉장히 부담을 줍니다. 그 다음 이제 가족력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이제 이런 심장병이 있었는 병력이 있는가, 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게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앞에서 이제 철원 씨가 알고 있는 게 심근경색, 협심증 이렇게 두 가지라고 그럼요.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저도 이제 좀 찾아봤는데 심혈관 때문에 생기는 가슴 통증 중에서 심근경색만큼 지금 위급한 질환도 예, 있다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게 뭐 예, 대동맥 박리라고 예, 하던데, 예, 예, 저도 요것만 알아요. 이게 얼마나 좀 위험한가요? 그래 흔한 질환은 아닙니다만 흉부 대동맥 박리라고, 이것은 우리가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굉장히 큰 우리가 동맥이죠. 네. 그런데 동맥벽은 우리가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만 그 벽들이 변성이 와서 약해지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에서 내막이 찢어지면은 많은 양의 그 혈액이 혈관 벽을 따라서 예. 확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통증이 엄청 심한 째지는 통증이 생기고 동시에 이제 쇼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은땀이 나고 구토가 나고 굉장히 힘들게 되죠. 이런 질환들은 대체로 그 아까도 제가 심혈관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렇죠. 이런 것들을 대체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특히 고혈압이 가장 위험한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 고혈압이 이제 압력이 높으니까 혈관 내막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0, 160 정도의 이상의 그 수축기 혈압을 가지니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은 이제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적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빨리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죠. 네. 사실 가슴이 아프면요, 가슴 안에는 어떤 장기의 문제다, 폐나 심장의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가슴 통증이 또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우리 폐나 심장은 우리가 뭐 찔러도 통각이 거의 없습니다. 폐 안에 우리가 폐암이 있든지 심장 안에도 우리 혹이 있거든요. 이제 혹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있어도 통증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나 그것을 싸는 막, 심낭이나 우리 흉막 또는 늑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늑강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막들은 굉장히 통증에 민감합니다. 심낭도 그 자체는 통각이 많이 없습니다만 그 또 바깥쪽을 싸는 게 늑막으로 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낭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낭에 염증이 오는 거죠. 그러면 심낭 안에서 심장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심낭 안에 물이 차게 되고 농성화가 되죠. 자꾸 이제 그래서 그 염증이 파급이 돼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흉막은 이제 늑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폐 쪽에 발생하는 염증 또는 바깥쪽에 흉벽에 발생하는 염증, 어떤 것든지 간에 그 흉막을 쪽으로 우리가 염증을 일으켜서 그 흉막에 물이 차고 흉곽에 이제 그런 것들이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호흡을 우리 항상 하잖아요. 네. 호흡을 할 때마다 아프고 또 약간이라도 상체를 돌리든지 몸을 움직일 때 네.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서 바로 병원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예. 아니 과장님 그러면 흉막염 같은 경우에야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폐는 침묵의 장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폐렴일 때도 통증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폐렴 여러분들 뭐 중에 가끔씩 폐렴 앓는 분들 있을 건데요. 그 폐렴 자체로는 통증이 없어요. 그래요? 예, 기침, 가래, 열나고 이제 그런 기관지 증상이 주로 있죠. 그러나 이것이 파급이 돼서 말초로 해서 바깥쪽으로 이제 흉막까지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고 또 병을 방치했을 때는 결국 물이 차게 됩니다. 흉막염을 일으키고 또 날카로운 통증을 호소하게 되죠. 그런 상태로 병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렴 말고도 폐색전증이라고 있습니다. 폐색전증 하는 건 뭔가 하면은 폐혈관이 어떤 혈전에 의해서 주로 이제 하지 쪽에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떨어져 나와서 폐혈관을 탁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혈관을 탁 막으니까 아까 심근경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거는 뭐겠어요? 폐경색이에요. 폐 일부분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또 그것이 흉막 쪽으로 물을 또 만들고 흉막염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흉막 쪽에 여러 가지 암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 폐암. 그렇죠. 폐암은 흉막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특히 말초 쪽에 생긴 폐암은 바로 흉막을 침범할 수도 있고 또는 흉막 쪽으로 전이가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방암 여러분 잘 아시죠? 유방암 가슴 쪽으로 해서 흉막에 침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또 흉막 자체에 생기는 원발성 종양도 있고 또 흉막에는 원발성 종양 그 자체에서 생기는 암은 많이 없습니다만 전신에서 여러 군데 전신에서 생기는 암이 흉막 쪽으로 전이해 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과장님 그 헬스 운동하다가 예.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관절의 문제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가슴에도 관절이 있나요? 뭐 노래 제목 같긴 합니다만. 관절을 그렇죠.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관절이 있습니다. 우리 관절 같으면은 대부분 무릎, 발꿈치 여러 관절이 있습니다만 운동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필수적인 관절이지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늑연골이 이 흉골과 붙는 부분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호흡할 때 못 느낄 정도로 아주 미약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뭐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발굽혀펴기를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거 오늘 신기로 하면 깬다고 과도하게 발굽혀펴기를 많이 하고 나면은 이 부분에 무리가 관절에 무리가 오죠. 근데 그 다음 날 일어났더니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운동했는 거 대부분 잊어버리거든요. 네. 가슴이 너무 아파 앞쪽이. 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병원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눌려보면 아파요. 압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가 좀 제한돼 있고 또 통증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침할 때도 아프고 어떤 자극이 될 때 몸을 돌릴 때 이래 아픕니다. 심장 통증과는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도 이런 관절이 있는데 너무 과도한 운동 이런 것들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요즘 많이들 갖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 저도 이제 이 증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슴이 아프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입니다. 이게 요사이 뭐 대부분 그 시민분들한테 역류성 식도염 모르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맞아요. 물어보면은 요사이 굉장히 이제 대부분들이 상식을 갖고 계신 그런 질환인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위산이 굉장히 강한 산성이거든요. 위산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류가 돼서 식도 쪽을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게 화학적 우리가 화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산이니까 그것이 올라와서 통증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아주 깊숙이 중앙 부위에 오기 때문에 heartburn, 그 심장에 어떤 타는 듯한 통증. 그 심장하고 구별이 어렵겠죠, 통증 자체가.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심장이 뭐 안 좋은가 싶어서 막 병원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대체로 기침을 또 마른 기침을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주무시다 보면은 주로 자는 상황에서 누워 있는 상황에서 자로 생기겠죠. 네. 우리 위산이 올라와서 후두로 넘어와서 우리 인후부 쪽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기관지 쪽에 우리가 성대 가까이 인두 쪽에도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꾸 기침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이 막 쓰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대체로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통증이 보통 한 5분 내지 10분 동안 지속할 수도 있고요. 물론 물을 먹든지 우유를 뭐 일시적으로 먹든지 하면은 이제 경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게 잘 오는 거 하면은 아무래도 복부 많이 드시면 주무시기 전에 많이 드는 분들, 그게 야식하시는 분들. 물론이죠. 네. 그러고 우리가 식도 하부에 괄약근이 있는데 이게 네. 느슨해지는 거거든요. 기름진 음식, 커피, 그 다음에 이제 복부가 비만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잘 오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흉통은 소염 진통제로 거의 치료가 될 정도입니다. 그게 특이한 증상이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증상이고. 그러나 이제 이런 환자들이 심한 통증을 가지고 왔을 때는 어떤 의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어떤 그런 통증인가? 아니면 이게 잠재적인 또 위험성이 있는 그런 통증인가? 아니면은 단지 좀 불편할 정도의 어떤 그런 통증인가? 의사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심장 같으면 심장 전문의에게 가서 충분한 그 치료를 해야 되고, 폐면 또 폐 전문의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데 대체로 약물이나 시술이나 이제 수술을 요하게 되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흉통을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흉통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굉장히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병들은 아까 심근경색이라든지 흉부대동맥 박리라든지 식도 파열, 그다음에 뭐 폐색전증, 그다음에 아까 기흉 중에도 긴장성 기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잠재적으로 좀 위험한 것들 여러 가지의 그 염증들, 아까도 이야기한 그런 것들은 빨리 가서 염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흉통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 오해했던 부분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흉부외과 전문의 이정철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